오늘 시장의 특징주 보고 종목 발견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악재들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고 종목인지 관심인데 그동안에 강했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쉬면서 다른 쪽으로의 순환이 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오늘 종목 어떤 겁니까? 네,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우선 시장에서 쉬는 종목들, 조종,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기존에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종목들이 쉬는 타이밍에, 어떤 종목이 다시 주도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G에너지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전기차죠.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월 2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0월 2일에 테슬라에서 판매량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전기차와 ESS 판매량에 있어서 우선 이제 지금까지는 판매량이 약간 다소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인하가 된 시점에서 향후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 같은 경우에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기대치가 더 전망치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10월 11일에는 로보택시와 관련된 이제 행사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이런 테슬라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섹터 내에 이제 다양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2차 전지 업종 전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에는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친EV 정책, 친전기차 정책이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 자체가 조금 부진해지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부분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든지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친환경과 관련한, 그다음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정책적인 수혜가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혜들은 결국에는 이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내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4분기에 들어섰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제 내년에 있을 그런 기회 요인들에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LG에너지솔루션 주목해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그렇고 시장에 가장 관심 있고 주목되는 게 2차 전지고 그 중심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점검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T사이언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빗썸 관련주로 시장에서 언급을 많이 드리는데요. 빗썸이 이제 지난 9월 30일에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이제 IPO를 추진한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죠. 내년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IPO를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세웠다라는 이제 내용까지 이야기가 됐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빗썸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추진을 했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 이제 국내에는 가상화폐 된 규약이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제도적인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불안전성 때문에 이제 상장이 조금 힘들어졌고 상장 자체를 이제 철회했던 적을 가지고 추진을 중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왜 나스닥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이미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주 이제 무리한 이야기는 아니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거겠죠. 이제 그 구체화되지 않은 이슈입니다. 아직까지.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면요. 앞으로 아직까지도 1년 정도 남아있는 이슈고요. 오늘 시세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구체화되지 않은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은 제가 서두에는 T사이언티픽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관련주로 생각하면 위지트라는 종목도 가지고 있거든요. 종목도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T사이언티픽은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나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시장의 특징주적인 기업 2개 받고 이호석 차장님의 오늘 유망주 알려주십시오.
네, 바이넥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넥스 지난이죠. 지난 9월 24일에 174억 규모의 그 바이오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전년 매출액의 한 11.3%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어떤 회사와 이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비공개를 하였는데, 지금 뭐 추정됐던 것은 이제 그 삼성 바이오피에스였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바이오 관련한 대기업과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믿을 만한 CDMO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필요하고요. 중소형 CDMO가 필요하고 그중에서 이제 검증된 회사가 바이넥스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공급 계약도 맺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피스 같은 경우가 지금 만약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FDA 승인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런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트랙 레코드가 이제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 되고요. 결국 이거는 이제 시험 생산에 대한 계약만 현재 맺어진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 시험 계약에서 긍정적인 이제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대해서도 계약을 맺게 될 것이고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이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당연히 해야겠죠. 금리 인하 수혜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CDMO 이제 주문 생산하는 이제 이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가 항상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공장 증설에 대한 자금 부담이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부분으로 수혜주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넥스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오가 뭐 조금 쉬고 있는 듯하지만 여전히 관심권에 있죠. 그 가운데 바이넥스를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